안녕하십니까. 주간소호성의 소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주간소호성인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사회문화만 너무 했더니 생활관리는 안 하냐라는 지적이 좀 있어서 이번 시간에 연계규제에 조금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활관리 주간소호성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주제는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전에도 살짝 보이긴 했는데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해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롤스의 분배적 정의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분배에 대해서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나오는 거였죠. 첫 번째 절차적 정의는 순수 절차적 정의로서 절차가 공정하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공정하다라는 멘트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와 함께 나왔다? 노직과 함께 공통점으로 나왔다. 다만 그 노직의 절차와 롤스의 절차는 다르긴 하지만 둘 다 절차적 정의로 문제가 출제되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지의 베일이죠. 무지의 베일에서 우리가 세 가지 요건이 있었어요. 세 가지 요건.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상호 이기적이고 상호 무관심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을 배제하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가정한 후에 2017년 유평에 나왔던 여기에 무지는 무식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경제학적, 심리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의 원칙을 도출하면 이 원칙, 평등한 자유 원칙, 이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그리고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최소수혜자 최대의 원칙을 도출하는 데 있어 그것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다는 얘기긴 하지만 그것 자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사람들이 이타적이거나 상호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얘기였다고. 왜?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가정을 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 수혜자 최대의 원칙을 위해 뭐가 있다? 정부 차원의 재분배를 인정하고, 정부의 재분배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복지국가를 뜻한다라고 예전의 문제에서 냈었단 말이에요. 그죠? 즉 복지국가라는 건 뭐예요? 돈이 좀 많은 사람한테 누진세율을 부과해 세금을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한테 그것을 돈을 준다라는 개념이었어. 근데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 복지국가라는 단어를 뭉뚱그려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제예요. 이해가세요? 뭉뚱그려 사용하지 마라. 그래서 이 복지와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자본주의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롤스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였어? 절차가 공정하다면 불평등도 정의롭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롤스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자였어요. 사회주의를 비판한 자본주의자인데 그 자본주의가 그냥 자본주의와 그리고 복지국가의 자본주의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요걸 지금 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말로만 하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 알잖아. 이게 1시간짜리야. 그죠? 1시간짜리 탁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시험에, 이번 강의의 초점은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생활과 윤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각의 주제에 맞는 이론들을 각각 끌어온 거죠. 그래서 확장성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연계교재에 대한 분석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의론에 제가 따왔어요. 연계교재보다는 정의론 따놨는데 자 보세요. 복지국가는 사람들이 일정한 생활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뭐예요? 빈자를 돕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빈자를 돕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복지국가에선 소득 재분배는 각 시기에서 시작이 수행되는 순간이 아닌 마지막 순간에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도움을 준다. 자, 포인트예요. 자, 언제야? 마지막 순간에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기본적으로 얘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빈곤해진 거예요. 그 빈곤해졌을 때 힘들어, 힘들지? 죽는 거야. 얘가요.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일단 빈곤이 발생한 후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뭐다? 복지국가. 이런 체제에서는 과도한 소득 격차나 정치적 자유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부의 불평등을 상속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 있다. 자는 거죠. 밑줄이 뭐야? 과도한 소득 격차와 정치적 자유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부의 불평등이 상속되는 것을 허용될 수 있다. 자, 정리합니다. 그러면 롤스는 뭐 하는 거다? 복지국가를 비판한 거죠. 복지국가를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회적 자연성 우연성에 의해서 돈을 번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산을 공유 자산으로 놓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자라는 얘기가 대다수의 문제였다면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의 연계교재에서는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복지국을 비판하다. 왜? 빈곤이 발생 후 마지막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야. 마지막에 도움을 준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뭐예요? 이 복지국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의 논리이죠. 가난해진 다음에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되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 자본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 민주 자본주의가 실현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첫 번째 아주 우리가 생활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수업하는 거 좋아하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라는 건 뭐예요? 각자가 각자의 정치적 권리를 표현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정말로 가난해 본 적 없어? 있어. 농담이에요.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집이 쫙 망해가지고 정말로 그 이제 수업할 때 제가 얘기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슈퍼마켓에 가서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 먹을까 라면을 사 먹을까를 고민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내가 과연 그 배고픔을 이겨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즉 정말로 가난해진 상태에서는 그런 민주주의가 실현되기가 어렵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복지국가만으로 결론이야. 정의의 원칙을 실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갔어? 그래서 여기를 잘 봐야 돼. 롤스가 말하는 복지국가는 뭐다? 첫 번째, 마지막 순간에 도와주고 과도한 격차도 인정하고 집중도 인정하는 복지국가는 정의 원칙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롤스 얘기를 좀 더 보죠.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가 아니라 말하자면 시기가 시작되는 순간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피한다. 자, 첫 번째 차이점이 있죠? 뭐였어? 시작하는 순간에 부의 집중을 피한다라는 겁니다. 시작하는 순간에 부의 집중을 피한다. 이해됐죠? 그래서
시작하는 순간에 부의 집중을 피하는 것이 롤스의 우리가 정의론에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거는 뭐의 조건이 필요해?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배경으로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1번이고 2번이에요. 이 관념은 단순히 우연적인 사고나 불행을 손실로 입은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의 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이며 적절히 평등한 조건하의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사회적 협력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민주자본주의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우연적인 사고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모든 시민들을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의 선별적이나 우연적인 느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거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결국 평등한 조건 하에서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사회적 협력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제가 이제 민주자본주의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연계교재 방식으로 쓰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로 통일할게요. 민주주의로 통일하면 첫 번째 우리가 뭐가 발생해야 돼? 우리가 처음이야 마지막이야? 시기의 처음부터 그 분산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오해하지 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분산이 그 마르크스가 얘기한 절대적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소유하고요.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인정을 하는 상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집중을 피한다는 말이 아예 모두가 똑같이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의 처음부터 그것이 이어져서 부의 집중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가 되는 것이 뭐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세 번째로 뭐예요? 우리가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사회적 협력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걸 가지고 OX 선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롤스는 복지국가를 인정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OX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 OX를 볼까요? 1번 복지국가는 정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복지국가는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의 차이점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이 복지국가는 부의 집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의 원칙을 실현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X. 두 번째, 복지국가와 달리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 부의 집중을 피해야 된다.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부의 집중을 피하면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였고요. 그쵸? 그런데 복지국가는 뭐였어? 가장 가난해진 사람이 생겼을 때에 뭐 하는 거였다? 도움을 주는 거였죠.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여러분들에게 객관식의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3번, 자본과 자원의 소유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분산시켜야 된다. 왜? 분산이 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이 분산이 모두 평등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분산시키는 거 맞고요. 네 번째, 롤스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복지국가를 통해 완전히 달성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복지국가를 통해서 이것이 달성되기 위해서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 고른 분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X. 5번,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평등한 자유의 화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게 뭐였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니까 맞는 얘기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의 선지가 여러분들한테 나올 수 있으니 분석을 좀 해보시고요. 정리하면 뭐였다? 롤스가 말한 지금까지의 문제에서 대부분이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쓴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 명확히 나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지국가는 비판이죠. 왜? 첫 번째, 빈곤이 발생한 후에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고요. 이 과도한 경제력 집중 인정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논쟁을 잡아야 돼. 왜냐면 우리가 이제 롤스가 등장할 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등장을 하지만 최소수에다 최대라는 것은 롤스의 분배의 정의 외에는 얘기를 안 하죠. 다 사회적 정책 차원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차원을 꿰뚫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은 복지국가이니까 이것은 정의의 원칙이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불평등, 우리가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의 롤스는 뭐다? 시기에 처음부터 부의 집중을 줄이고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의 제도를 갖추면 우리가 상호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복지국가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좋은 출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고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